했을 때는 수익이 잡혀 있었어요. 월 정도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4년차 데이터 라벨러 이주입니다. 주인님께서는 고소득자 수상자의 처음이랑 그리고 올해 대상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 경이롭게도 대상 수상자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23년도에는 얼떨결에 와서 받았고 24년도에도 영광스럽게 수상자가 됐다고 해서 눈물이 찔끔. 23년도에 선정됐을 때랑 24년도에 선정됐을 때랑 좀 소득의 차이가 있었나요? 네, 많이 있었죠. 제가 21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인턴 월급이다. 그때는 연 2천 정도였었고 23년도에는 과장과 차장을 좀 넘볼 수도 있겠다 하면서 4천만 원이요? 네. 데이터 라벨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코로나 때문이에요. 홍보 회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회사의 방침이 있었어요. 보니까 데이터 라벨러라는 교육이 있는 거예요. 온라인이다 보니까 시간이 자유로운 거예요. 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죠.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데이터 라벨링 일을 하면서 또 원래 본업도 같이 하고 계신 거네요? 근데 작년부터는 데이터 라벨러가 본업이 됐고요. 1년에 한 4회 정도? 해외에만 상주하면 되니까 지금 메인은 데이터 라벨러가 돼 있는 거죠.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프리랜서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2년차 됐을 때는 충분하게 경제 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수익이 잡혀 있었어요. 장기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이게 프리랜서 개념보다는 계약직,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 라벨러로서 하루 루틴은 어떤 편이신가요? 제가 엄마랑 같이 사는데 그 집에서 있으면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보통 6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해요. PM님들이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그 PM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 마치는 시간까지 오전 10시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시간 뭐 개별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한 다음에 저녁에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방송 틀어놓고 10시부터 2시까지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을 때는 시차가 정반대니까 심야 시간에 그쪽에서 낮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시간하고 장소에는 구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디지털 노마드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몰랐어요.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라도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개인적인 일도 볼 수 있고 여행을 갈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순간 이 일 자체가 제2의 새로운 또 전문 분야가 삼고 싶을 정도로 매력 있는 일이에요. 주인님께서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시면서도 그래도 꾸준히 항상 주인님만의 이제 패턴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작업을 해주시니까 즐겁게 일을 하시면서 좀 고소득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로 많이 버셨던 달의 수익은 얼마 정도 되시나요? 작년 9월에 월 440 정도? 그 분기별로 한 번씩은 있더라고요. 그런 시기가. 그러니까 물량이 대량으로 들어오거나 프로젝트가 되게 활발하게 되어 있을 때는 그 정도의 그 수익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주인님은 좀 수익을 보통 어떻게 사용하시는 편이신가요? 제가 해외에서 체류를 하게 되면 체류비를 사용을 하거나 그리고 인테리어 관심이 있어서 너무 갖고 싶은 조명이라든가 가구가 있다. 그럼 그 아이만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밤에 일할 때 괜히 조명 켜놓고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님에게 데이터 라벨링이란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노트북만 가지고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그게 단지 국내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 뿐더러 저는 해봤으니까 수익 창출이 있으니까 충분히 본인의 워라밸을 지킬 수 있으면서 어디든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이 확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확장성을 체화할 수 있게 해준 게 데이터 라벨러. 바로 그 직업인 것 같아요. 프로젝트는 어디서 찾아서 좀 지원을 하시는 편이세요? 그 해외 사이트에서도 지원을 해봤어요. 근데 외국어이다 보니까 자격 조건도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너무 더뎌요. 이 일의 장점은 신속하고 정확한 거거든요. 시간 대비 되게
빠른 피드백을 들을 수가 있는데 해외 사이트에서는 피드백이 좀 느린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90%는 크라우드웍스에서 찾아보고 지원하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도전하는데 자격 시험이나 이런 거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도 있으신가요? 지금도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도전을 하고 있는데 시험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험을 또 합격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기회가 오고 지원을 할 수가 있는 또 문이 열리다 보니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저 자신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주인님은 작업이 더 잘 맞으셨나요? 아니면 검수가 더 잘 맞으셨나요? 저는 검수가 더 잘 맞았어요. 왜냐면 그 작업을 했었을 때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검수자 같은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숙지가 돼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그 가이드라인에 인이냐 아웃이냐만 이것만 판가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수 작업이 저한테는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검수자가 조금 더 작업자보다는 더 명확해서 더 편하셨다고 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사실 검수를 하는데도 좀 리젝인 건들이 많으면 포인트 정산이 안 되잖아요. 가이드라인이 그닥 어렵지가 않아요. 벗어날 수도 없고 새로운 이슈건이 있을 때마다 교육을 또 바로 또 받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시스템이어서 저한테는 오히려 검수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교육을 우선은 첫 번째로 이수를 하고 가이드라인만 정말 보고 가면 검수하시는 데는 그닥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저는 크라우드웍스에서 진행했던 교육은 다 심화 과정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장시간으로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하는데 좀 좋은 장비나 이런 거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또 장점이 있어요. 장비 탓을 안 해도 돼요. 집에 있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쉽게 접근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그 노트북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영상 작업을 하거나 검수를 하거나 이럴 때는 모니터가 좀 크고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긴 하지만 거의 80%는 내가 갖고 있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가능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그건 손목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좋은 마우스는 필수예요. 데이터 라벨링을 활동하면서 좀 필요한 마음가짐도 있을까요? 누가 하라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약속이잖아요. 만약에 하루에 내가 새벽에만 시간이 있다. 5시부터 8시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 시간을 항상 지켜주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충분한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소득도 낮을 뿐더러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주인님이 생각하시는 데이터 라벨링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데이터 라벨링의 장점은 시간이 자유롭다. 내가 원하는 수익을 만들 수 있다. 나에게 자신감을 준다. 이 세 가지. 어떤 자신감을 얻으셨나요? 코로나 이후로 전체적으로 좀 다운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이런 시기가 오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하면서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라벨러를 하게 됐는데 내 공간에서 내가 교육을 받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서 자신 있게 요즘은 추천도 하고 교육도 막 들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내 모습이 되게 자신감이 있어서 좋고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아직 시작을 안 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게 참 내가 생각했던 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네. 크라우드웍스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우선 단순하게 사진 찍는 것부터 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근데 그 사진 찍을 때마다 포인트가 정립이 되는데 이게 맨 처음에는 되게 작아서 이게 뭐 되겠어. 근데 어느 순간 오늘 커피값 벌었다. 브런치 벌었다. 이러다가 지금 3년차 되니까 그래도 연봉으로 칠 수가 있는 수익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여서 꾸준하게만 한다면 만족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라벨링을 시작하시면서 또 생긴 변화가 있으신가요? 노트북을 항상 갖고 다니게 돼요. 왜냐하면 집에서 일을 안 해도 되니까 5시간 정도 나가 있어야 된다. 그럼 그때는 필수적으로 갖고 다니고 여행을 1박 2일 가게 된다. 그래도 갖고 다니게 되고 핸드폰보다 노트북을 더 필수적으로 갖고 다니는 거. 데이터 라벨링을 하면서 새롭게 배우신 부분도 있으실까요? 이런 프로젝트가 생기면 그 프로젝트마다 회사 소개서 같은 것도 그렇고 가이드라인 만드는 업무도 있거든요. 되게 심플하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심플하게 하는 방법, 글쓰기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PM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그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려면 가이드라인을 작성도 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번에는 교육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주인님의 목표는 좀 데이터 라벨링을 넘어서 또 PM을 도전하시는 게 목표이시죠? 네, 왜냐하면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조금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도 알고 CS 쪽에서도 중요성도 알고 그리고 PM님 하시는 일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그 다음 단계가 관심 있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인님의 좀 올해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올해는 상반기까지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잘 마감을 하고 또다시 새로운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그 교육 이수한 걸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든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만족을 해요. 멈춰 있는 것보다는 뭐든지 움직이고 있으면 기회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벌써 횟수가 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게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많은 뉴스를 접해서 정보를 먼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보를 실행에 옮기는 실행력도 필요한 것 같고 처음 도전할 때는 많은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내가 오늘 이거 작업을 하나 끝내겠다. 그리고 결과를 받고 수익이 이거밖에 안 됐네. 나 이거 안 해 하지 마시고 그 다음 또 프로젝트를 또 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정도 수익이면 내가 여행을 잠깐 제주도를 갔다 오겠는데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나하고 맞으면 이 일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를 피부로 느끼게 된 것 같고 이 일을 계속 꾸준히 오래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을 지금 잘 키워나가서 능력자가 되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